지구 혁명을 향한 도전. 인간과 환경을 말하다. 이케다 다이사쿠, 에르스트 유, 폰 바이츠제커. 4장. 진정으로 풍요한 사회를 찾아서 현대 과학자의 책임과 사명. 이케다.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일본 또한 가능한 일부터 착수해 총합적이면서 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일본과 독일이 스스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며 서로 보조를 강화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박사께서는 오랫동안 독일 환경 정책에 몸담아 오셨는데 지금까지 다양하게 논의된 과학자와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구적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과학자들의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트제커, 말씀하신 취지가 추상적인 윤리 문제라면 제 답은 예스가 되겠지요. 향후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복지와 자연보호에 기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하면 과학자들의 일은 대부분 자연을 과잉 개발하는 산업혁명 이래 역사의 한 시기에 기원을 둔 기존 산업 및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독일이나 일본도 정도가 덜하긴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공학 등 많은 전문 분야에서 과학자는 산업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일하지 않으면 과학계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말할 나위 없는 비극적인 사태이지만 각각의 과학자에게 도덕, 윤리 문제로 호소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개인으로서 과학자들에게 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 사회라는 체제 자체에 윤리적 책임이 있음을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의 본질은 진리 탐구에 있고 이익 추구에 있지 않으며 진리 탐구의 성과는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져야 하며 상업적 이익에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케다, 현대의 위기 중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이 적지 않습니다. 환경오염의 확대도 인간과 자연이 일체이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자명한 이치를 잇고 오로지 편리와 풍요만을 추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전에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강해짐에 따라 인간의 수명도 줄어든다고 적혀 있는데 과학 문명은 인간의 소유욕과 권력욕 등을 부추기고 나아가 더 증대시킨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결국 자연 파괴,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환경 파괴 등을 막기 위해서는 자연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고 법적, 제도적 정비도 진전되어야 합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시민 사회에 의해 감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이트제커, 맞습니다. 만약 과학이 진리 추구에 관한 것이라면 과학은 과학,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는가라는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과학자들이 약을 개발했다면 좋은 작용이든 부작용이든 당연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알아보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관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전문 분야 안에서 이루어지는 좁은 사실의 발견이라는 제한적인 사고 방식은 과학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술이 더 많은 바람을 충족시키고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기술에는 자금이 지원되고 개발이 진행됩니다. 그 기술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과학자와 기술자도 보수가 많은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교사, 성직자, 장인 또한 수행한 직무에 대해 보수를 받으니까요. 그러나 기존 방식의 경제가 확대되는 것이 더 이상 무해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기후 안정성 및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경제를 축소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과학과 기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한 기결이겠지요.
만약 우리가 1kW의 전력으로 혹은 한 양동이의 물을 사용해 지금보다 5배의 행복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현재 이용하는 에너지 및 물 소비량의 5분의 1만으로도 부유한 나라에 사는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쾌적한 생활과 편리함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와 물 소비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를 5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열정을 불태우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퍼탈 기후, 환경, 에너지 연구소에서 매일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다음 단계는 그러한 훌륭한 연구 성과가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건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는 일입니다. 이게다 과학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에 허그워시 회의의 로트블렛 박사와도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사께서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성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나와 상관없다는 과학자의 자세를 비도의적 태도라고 비판하며 세계의 과학자들은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의 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을 사회에 어떻게 응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발언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라며 그들의 사명이 중대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현대 화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폴링 박사께서도 저와 나눈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자를 포함해 어쨌든 단일 그룹이 세계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저는 민주주의를 믿습니다. 과학자들에게는 자국민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정은 사람들 전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과학자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건전한 사회를 향한 흐름을 만드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3가지의 지침. 이게다 사회에 깊은 책임감을 가진 지성을 배출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 대학 등에서도 높은 윤리성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박사께서 방문해 주신 소카 대학교의 학생들을 비롯해 미래 사회를 책임지기 위해 고귀한 배움의 청춘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메시지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바이츠 제커, 물론입니다. 소카 대학교에는 다른 대학과 대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카 대학교가 월가 세계 금융 시장과 같은 사고 방식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카대학교는 확실한 지적 기반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역사, 종교, 윤리를 연구하고 깊이 이해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대략적인 느낌이지만 소카대학교는 자유롭고 학제적인 연구 방법을 크게 장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빌헬름 폰 홈볼트 시대에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리버럴 아츠 일반 교양나 과학을 기조로 한 19세기 독일 대학의 훌륭한 시절을 떠올리게 해 줍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미덕은 점점 돌아 볼 수 없게 되었고 협소한 삶의 방식이 이를 대체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 취직 준비로 바쁘고 교사들은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방법론적인 학문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과대학교가 더 넓고 큰 길을 걷고 있어서 기쁩니다. 어쨌든 저는 청년들에게 지적인 헝그리 정신을 가져라, 대담해져라, 책임감을 가져라 라는 3가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